안녕하세요. 혼자 해도 프로 작가처럼 잘 그리는 아이패드 드로잉 위드 프로크리에이트의 저자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독자님들이 실제로 프로크리에이트를 쓰시다가 궁금하신 점, 그 질문을 모아서 프로크리에이트의 꿀팁 모음집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아래 타임 링크 달아드릴게요. 필요하신 지점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기초라기보다는 사용하다 보니 이거 왜 안 되지? 이건 또 뭐지? 혹시 이런 기능은 없을까? 하고 이제 막히시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영상 보실 때 영상 하단에 쪽수가 나가는데요. 이거 제 책이랑 같이 보면 좋을 만한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책 제목이 혼자 해도 프로 작가처럼 잘 그리는 아이패드 드로잉 위드 프로크리에이트인데요. 줄여서 홈프라고 할게요. 물론 책 없으셔도 오늘 영상 보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RGB 캔버스를 CMYK로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는 있지만 프로크리에이트에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근데 편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캔버스가 CMYK인지 RGB인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동작, 캔버스 정보, 색상 프로필을 보시면 RGB로 되어 있죠. 이 파일은 RGB입니다. 다른 RGB 프로필로는 변경 가능해요. 근데 CMYK로는 못 바꿉니다. 그럼 이 방법으로 해보세요. 갤러리로 나가서 새로운 캔버스 누르고 색상 프로필을 CMYK로 해서 새 캔버스로 만듭니다. 갤러리로 나와서 아까 그 그림을 연 다음에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를 다 밀어서 다 같이 선택한 다음 0.5초 이상 길게 누르고 밖으로 뺍니다. 자, 이제부터 오른손 화면에서 떼지 않습니다. 고정이에요. 방금 전 새로 만든 캔버스를 왼손으로 열고 레이어를 열어서 오른손을 레이어 패널 안쪽에 넣고 화면에서 손을 뗍니다. 자, RGB에서 CMYK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CMYK 캔버스 만들어서 레이어를 몽땅 복제해서 옮긴 거예요. 참고로 레이어 이동하실 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캔버스에다가 놓으시면 레이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레이어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요. 레이어 수가 많으면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레이어 패널 안쪽에 넣어주세요. 근데 CMYK로 바꾸고 나면 톤이 전반적으로 다운돼요. 이럴 때는 조정, 색조, 채도, 밝기 요거 선택해서 채도 조절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요. 근데 레이어가 너무 많으면 이거 선택해서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꿀팁 알려드릴게요. 세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고 모두 복사하기, 그리고 다시 쓸어내리고 붙여넣기. 레이어 보면 이제 합쳐진 거 보이시죠? 이 합쳐진 레이어에 채도, 밝기를 수정해서 한 번에 수정을 합니다. 왜 인쇄를 하려면 인쇄소마다 색감이 조금 다르거든요. 레이어를 모두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이게 좀 효율적입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된다. 레이어 살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운데 텍스트만 수정을 해야 한다. 그럼 이 텍스트 레이어를 맨 위로 올려서 수정을 해주세요. 요거는 프로크리에이트 뿐만 아니라 포토샵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 쓰실 적에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참고 이미지를 보고 그리실 때 이렇게 멀티태스킹 해도 되지만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동작, 캔버스, 레퍼런스를 누르면 작은 창이 뜹니다. 내가 부분을 그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면서 그릴 수 있어서 좋고요. 이미지를 누르면 사진 앱에서 참고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단에 발을 드래그해서 위치 이동 가능하고요. 모서리 늘리면 크기 조절 자유롭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면 스포이드로 색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레이어 패널 분리되나요? 안 됩니다. 색상 패널은 상단에 발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분리가 되어서 플로팅 되는데요. 레이어는 안 돼요. 저도 이거 플로팅 됐으면 좋겠어요. 어도비 프레스코 보면 레이어 패널 이제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썸네일만이라도 이렇게 옆에 뜨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것보다 썸네일을 좀 작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업데이트 할 때 요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질문 왜 주셨는지 알아요. 레이어 많으면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죠. 레이어 쉽게 선택하는 제스처 알려드릴게요. 네모 누른 채 펜슬로 터치하면 터치한 레이어가 선택이 되게끔 해놓았어요.
설정 방법은요. 동작, 설정, 제스처 제어, 레이어 선택, 여기서 네모 플러스 F 펜슬을 활성화해두면 됩니다. 그나저나 지금 제 프로크리에이트 화면 밝죠? 이거 밝기 조절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동작, 설정, 밝은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어둡게 돼 있었는데 제가 밝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을 슬쩍 밀면 튀어나오는데요. 이렇게 위아래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동작, 설정, 오른손잡이 인터페이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도 됩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그려야 되니까 의도치 않게 이제 캔버스에다 도장을 찍게 될 수도 있어요. 새끼손가락 도장. 그래서 동작, 제스처 제어, 일반, 손가락으로 페인팅 켬을 비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페인팅은 불가합니다. 페인팅만 안 될 뿐이지 제스처는 돼요. 근데 나는 이거 싫다. 나는 손가락으로 이런 문지르기도 해야 된다. 이런 드로잉 장갑 추천드립니다. 저는 쿠팡에서 3개에 9,9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핑크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블랙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설정에 들어가시면 프로크리에이트에 팜 서포트 메뉴가 아예 없어졌어요. 참고해주세요. 색이 안 채워져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색이 안 채워지시는 분들은 잘 봐주세요. 색상 원을 드래그하면 색이 채워지고요. 상단에 채우기 계속을 누르면 드래그 안 하고 톡톡 쳐도 색이 채워져요. 색상 바꿔서도 가능합니다. 채우기 계속 끝내려면 컬러 드롭을 터치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나는 이렇게 드래그하면 색이 쏙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색이 이렇게 퍼지더라. 그러니까 외곽선 뚫린 데가 없는데도 갖다 넣으면 퍼지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임계값 설정이 100%인 경우에요. 드래그하고 그대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임계값이 줄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임계값이 늘어요. 아까 100%였는데요. 94%로 줄일게요. 임계값이 뭐냐면요. 채우기의 영역이에요. 이런 얼룩덜룩한 브러쉬로 그리고 드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면은 임계값이 늘고요. 반대로 하면 줄어요. 임계값 설정이 100%이면 캔버스에 무조건 다 채워져요. 어떤 브러쉬로 하든. 이 점 주의해 주세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분명 드래그에 나의 색이 안 들어가더라. 그럼 동작을 천천히 하셔서 그래요. 이 원을 길게 누르면 안 돼요. 좀 빨리 해주세요. 이 원을 길게 누르면 이전색 선택하기가 됩니다. 노란색 쓰다가 주황색 쓸게요. 그리고 원을 길게 누르면 다시 노란색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다시 길게 또 누르면 주황색으로 돌아옵니다. 브러쉬가 흐려서 끊어져요. 스케치, 미술 크레용 브러쉬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질감 있는 브러쉬를 쓰면 느낌이 있어서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이 뚫려 있어서 선이 또렷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카톡 이모티콘처럼 작은 이미지에서 쓰면 이렇게 끊어져 보이거든요. 질감은 살리되 조금 또렷해 보이게끔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펜 압력을 수정해 볼게요. 동작, 설정, 압력 다듬기, 앱 압력 감도가 있어요. 가운데를 올려주시면 압력이 올라가서 펜이 좀 진해져요. 반대로 내리면 펜 압력이 낮아져서 펜이 연해집니다. 그리고 이 점을 톡 치면 삭제도 되고요. 초기화도 됩니다. 압력을 수정하면 이 캔버스에 사용하는 모든 브러쉬에 이 압력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번째, 브러쉬 스튜디오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브러쉬 미술 크레용을 밀어서 복제하고요. 터치해서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그레인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서 밝기와 대비를 올려주세요. 완료 누르고 나갈게요. 아이고 이게 너무 진하네요. 다시 들어가서 수치를 약간 줄일게요. 저는 이 정도가 마음에 드네요. 참고로 아까 첫 번째 알려드렸던 펜 압력 수정보다는 2번째 알려드린 브러쉬 스튜디오에서 수정하는 방법이 조금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변형을 주면 왜 테두리가 깨져 보여요? 크기나 각도 변형을 하면 테두리가 깨져 보인다는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는 비트맵 기반입니다. 줄이는 건 안 깨지지만 크기를 키우거나 이제 돌리거나 이렇게 변형을 주면 픽셀로 깨지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이제 사이즈 줄이는 건 괜찮은데요. 회전하는 거는 한 2번 정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회전 안 해요. 키우는 건 거의 안 해요. 그냥 다시 그리는 편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제 아이패드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덜 깨져 보여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브러쉬와 질감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큽니다. 지금 이 파일의 경우 캔버스 크기를 보면 해상도가 이래요. 이 정도 해상도에서 돌리거나 한 5% 정도 살짝 키우는 거는 살짝 깨지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깨져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팔강구리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이 깨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관법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상단에서 변형을 누르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미러볼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 터치하면 3가지 보관법이 뜹니다. 대부분 쌍선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쌍선 형식을 추천드리는데요. 혹시 다른 걸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3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제가 쉽고 빠르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똑같은 고양이 얼굴을 각각 최단 입점, 쌍선 형식, 쌍사차식으로 해서 같은 비율로 키워볼게요. 첫 번째 최단 입점은 이 셋 중에서 제일 덜 깨져요. 제일 선명하지만 포토샵에서 샤픈 효과를 준 것처럼 자글자글하게 작은 네모가 돼서 경계선이 좀 어색해 보여요. 이거는 픽셀 아트 하실 때 쓰시길 추천드려요. 쌍선 형식은 최단 입점보다 좀 더 부드럽게 수정이 됩니다. 대부분 쌍선 형식일 때가 가장 좋게 보일 겁니다. 쌍사차식은 셋 중에서 제일 많이 깨져요. 제일 뿌옇게 됩니다. 쌍사차식이 이럴 때 쓰시면 좋습니다. 에어브러쉬처럼 경계선 이제 블러 처리한 것처럼 뿌연 선 이런 브러쉬 쓰실 때나 그라데이션 수정하실 때 쓰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려요. 보통 사이즈 얼마나 큰 사이즈를 그리세요? 제 아이패드는 프로5예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A4 300dpi로 이렇게 하니까 레이어 개수 116개로 나오네요. 저는 대개 이 정도 사이즈로 그립니다. A3로 하면 지금 레이어 개수 56개 나오죠.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큰 사이즈 그림은 안 그리고 있어요. 큰 사이즈 그림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 아이맥에서 액정 탭을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레이어가 많지 않으면 A2 사이즈, 레이어가 좀 많다 싶으면 B3 크기 정도로 합니다. 요건 레이어가 많아서 B3 크기로 작업을 했어요. 상단에서 조정, 복제를 누르면 원이 나타납니다. 원을 카피하고자 하는 대상에 옮겨두고요. 드래그하면 복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드래그하는 대로 원이 정신사납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지 말고 이 원을 길게 꾹 누르면 고정이 됩니다. 복제하기 좀 더 편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손떨 방지 요거 할게요. 영상 길어질까봐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마 몰라서 찜찜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후딱 알려드릴게요. 손떨림 방지란 우리가 손을 덜덜 떨더라도 반듯한 선이 나오게끔 매끄럽게 보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손떨방의 정도를 수정을 하려면 해당 브러쉬를 터치하고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안정화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스트림 라인, 손가락으로 떠는 작은 떨림을 보정해 줍니다. 숫자를 높이면 높일수록 반듯하게 보정을 해주는데요. 모노라인 브러쉬 기준으로 저는 20에서 30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요건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수정을 하세요. 이 밑에 압력은 선 굵기가 모노라인처럼 일정한 브러쉬에서는 작동을 아예 안 하는 옵션이에요. 자, 나가서 분필 브러쉬를 해볼게요. 자, 세게 누르면 굵게, 살살 누르면 얇게 나오죠. 필압에 따라서 굵기 차이가 있는 브러쉬에서 숫자를 높이면 높일수록 굵기와 농도가 일정해져요. 자, 다시 모노라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안정화를 해볼게요. 첫 번째 스트림 라인이 작은 떨림의 보정이라면 안정화는 선 전체의 떨림까지 보정을 해줍니다. 즉 전체적으로 완만한 선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S자 곡선을 그리려면 손목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손목의 떨림을 잡아준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움직임 필터링. 이 셋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손떨 방지입니다. 거의 직선에 가깝게 교정을 해줘요. 내 팔에 이렇게 깁스를 하고 누가 움직여주는 것처럼 그려져요. 움직임 필터링에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굴곡은 살려두고요. 이런 부분만 쫙쫙 펴지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움직임 필터링은 꼭 쓰셔야 하는 분들만 쓰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스트림 라인만 조절해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조절하지 않으시고 동작, 설정, 압력 및 다듬기로 들어가시면 안정화가 있어요. 여기서 조절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조절을 하면 모든 브러쉬에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책에서 제공하는 브러쉬 상업용으로 써도 돼요. 이 책은 10개의 커스텀 브러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브러쉬로 카톡 이모티콘, 외주 작업, 출판 일러스트, 쇼핑몰 상세 페이지, 로고 만들기, 기타 등등 다 쓰셔도 되는 거예요.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소스 폴더가 하나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브러쉬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클릭하면 10개가 짜르르 한 번에 다 설치가 됩니다. 또 페이퍼 폴더에 종이 질감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쓰셔도 돼요. 단 이런 브러쉬 파일이나 종이 질감 이미지 이 파일을 판매하시거나 무료일지라도 업로드해서 재배포는 안 됩니다. 혼자만 쓰세요. 근데 예제 파일은 상업용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즉 1, 2, 3, 4 폴더에 있는 이미지는 책을 따라해 보시면서 연습용으로 쓰시거나 개인 SNS에 정도에 올리는 건 돼요. 그 외에는 이제 상업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냥 막 쓰시다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시면 나가셔야 됩니다. 또 예제 파일을 학교 과제나 공모전에다 가져다 쓰시면 반칙입니다. 학교 과제를 해갔다가 같은 과 경쟁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고 교수님께도 제보를 해서 좀 나중에 쪽팔리는 일이 생겼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혼자 해도 프로 작가처럼 잘 그리는 아이패드 드로잉 위드 프로크리에이트의 저자 빨강고래였습니다.